네, 변곡점을 맞게 될 이번 주 증시가 장중의 연고점에 터치하고는 좀 우물쭈물하다가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각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가겠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좀 확인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번 주 일단 15일에는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17일에는 FOMC 결과를 이제 받아들고 우리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확인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보합권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3개월 만에 1980선을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는데요. 121선 이평선에 부딪히면서 오늘 매물벽에 좀 부딪히면서 장중 거의 저점 라인에서 마감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음봉 전환이 지금 나왔습니다. 1972.27포인트 나타나면서 금요일 대비해서는 0.04% 아주 소폭의 상승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간 상승에 대한 체력 부담이 오늘 장에서는 좀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분봉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장중 고점이 1980선 윗단에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오늘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매물벽에 부딪히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10포인트 넘게 내준 구간에서 마감이 기록됐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 경직성도 확보가 되면서 장중에 한 번도 1970선 아랫단으로 내려온 적이 없다는 점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같이 보실까요? 사흘 연속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현재 유입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매도를 하다가 11시 구간 넘어오기 직전에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흘 연속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10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투신권이 지금 주도 세력으로 역시나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의 매도 금액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투신권 쪽에서 나왔다는 점 체크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오늘도 주식을 샀습니다. 1,385억 원의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네, 외국인은 샀고 오늘 기관은 팔았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연일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조금 섹터에 대한 시각을 엇갈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주인공 아마 금융주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기관의 매수가 잡혔습니다. 우리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IT와 철강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을 추이하고 있는 가운데 연속적으로 오늘도 기관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 SK하이닉스가 체크가 됐습니다. 업종별의 등락도 이어서 점검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늘 가장 탄력이 좋았던 쪽이 아무래도 금융과 화학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업종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의 강세로 인해서 2.97%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전기가스가 0.9%, 은행도 0.7%의 상승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오늘 조금 밀렸던 쪽은 경기 민감주들 그간의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던 종목들 업종에서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됐는데요. 철강, 금속과 건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2.9%, 1.2%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의료정밀과 운수창고, 통신업종도 오늘 약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유가증권시장 ISA 시행 첫날 금융주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흐름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점 특징으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이제 대책으로 마련이 됐죠. IS가 시행이 되면서 누가 웃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증권가에서도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종목별의 흐름을 봐서도 좀 대충 어떤 경쟁을 읽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하나금융지주가 은행주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웃었고요. 4% 넘게 올라오면서 23,400원 유일하게 양봉권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 체크가 되실 겁니다. 오늘 시행 첫날이 됐지만 고객들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좀 시세는 봐야 될 것 같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탄력이 떨어진 구간에서 오늘 거의 다 마감이 나왔고요. 증권주보다는 은행주 쪽에서 조금 더 시세가 나왔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사로의 어떤 전환 얘기가 구체적으로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자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려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11만 4천 원에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길게 양봉을 그린 점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오늘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트로이카주들 3개를 묶어봤습니다. 연초부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어떤 경기 민감주들 낙폭과대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과 건설 그리고 철강주도 이제 반등에 낼릴 한계가 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는 가장 부진했던 쪽으로 아마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먼저 보실까요? 4% 넘는 급락권에서 오늘 마감을 짓습니다. 20만 9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철강주의 수세적인 반등을 이끈 거는 중국 쪽에서의 철강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기업들의 재고 축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현상이었을 뿐이다. 재고 축적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철강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구간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제철, 동국제가 한국철강까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선주가 최근에 아주 잘 나갔죠. 연초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던 쪽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호재가 이제 이란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모두 다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된 수준이고 근데 가격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격 매수는 추격 매수 자제 권고에 대한 의견이 연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부다비 쪽에서의 어떤 가격 협상 관련된 얘기도 나오면서 오늘 장에 좀 매도 심리를 부추긴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도 흐름이 안 좋았고요. 유일하게 삼성중공업만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로이카 중에서 건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좀 조정받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GS건설 3.6% 밀리면서 27,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랠리체력 역시 테스트 구간에 진입이 됐습니다. 나흘 만에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체력이 좀 다소 힘에 부치다라는 포지션이 오늘 장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길게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691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690선을 지켜내는 수준에서 금요일 대비 0.27%가량의 상승만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려나는 흐름이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장만큼의 흐름이 오후장에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695선까지 해서 몸을 높이기도 하는 시세였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좀 탄력이 붙지가 않았고요. 조금씩 힘이 떨어지면서 690선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마감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움직임 역시 기관의 매도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42억 원이 출회가 되면서 투신권과 연계금 모두 다 오늘 코스닥에서 주식을 팔았고요. 외국인 쪽에서 방어 나왔습니다만 힘이 약했습니다. 43억 원 정도에 그쳤고요. 개인 쪽에서 3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네, 섹터에 대한 대응 시각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기관의 매도 움직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기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IT 하드웨어 업종에 대해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기관의 팔자 움직임이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종별 등락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상승과 하락 업종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가장 탄력이 좋았던 쪽은 섬유 의류 업종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이 종목이 많이 움직이면서 오늘도 가장 독보적인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종이목재나 인터넷, 제조와 일반 전기 업종도 1% 내외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밀렸던 sek터가 출판 매체 업종입니다. 4% 넘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기록이 됐고요. 통신 서비스, 금융, 그리고 의료 정밀과 건설 업종이 하락하면서 유가증권 시장과는 반대로 금융업종이 오늘 장에 약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카카오와 로엔의 좀 따로 가는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장까지 10거래 연속의 좀 반등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2,600원 기록했습니다. 역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왔지만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 쪽에서는 여전히 실적이나 모멘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5.6%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주도 탄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된 전반적인 바이오주들 오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가 오늘 하락하는 가운데 바이로메드가 주종폭이 조금 크게 나왔고요. 코롱 생명과학도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0.95% 상승하면서 10만 6천 원의 마감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주말에 좀 경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세돌 구단이 결국에는 알파고의 3연승을 꺾었습니다. 이세돌 선수의 승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알파고 관련주들이 일제히 4일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고요.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하락한 점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개인주들은 지난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가운데 오늘은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지난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밀리는 점 중요하게 체크가 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주가 연일 시세를 내고 있는 쪽입니다.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로봇 관련주도 오늘 일제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DST 로봇이 7% 급락하면서 5,800원권에서 마감이 되고 있고요. 오픈페이스부터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로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로봇 관련주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시 다 파란불로 마감이 되면서 금요일에 급등 이후에 오늘 좀 다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AD칩스가 15%나 급락을 하면서 2,500원권에서 지금 마감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주 가운데서는 NC소프트가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다시 경신한 이후에는 오늘 다시 쉬어갔고요. 하지만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룽투코리아입니다. 1,200원의 마감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신작 게임이 대만과 중국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중국 쪽에서 올해 전기차 시장을 작년보다 갑절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가 되면서 전기차주들이 다시 달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산업이 6% 넘게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드에서도 4% 넘게 급등하면서 4,19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선물지수는 오늘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244포인트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43.35포인트 지나가면서 전 거래일보다 0.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과 개인 쪽에서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쪽의 매수가 현재 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